네, 8월 8일입니다.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었어요. 제목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이렇게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주말 지나서 다음 주쯤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정부에서도 지금 상황을 좀 시급하고 다급하게 보고 있는 것 같죠. 저는 다 읽어봤는데 총 27페이지예요. 양이 많으니까 중요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현재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지금 공급 부족 우려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인허가 물량이나 착공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수치가 공급 부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바로 본론으로 갈게요. 큰 틀은 우량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 그걸 위해서 주택 공급을 확신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이게 큰 틀의 주제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현재의 상황을 정부도 공급으로 풀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주택을 공급한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줘서 불안감을 잠재워 줄 테니까 패닉 바잉을 좀 그만해도 된다. 주택을 확실하게 공급해 줄게.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거예요. 총 5가지 추진 방안이 나왔습니다. 첫째,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그냥 확대도 아니고 획기적 확대입니다. 주택 공급 중에서도 정부가 아파트 부분을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지난주 부동산 헤드라인에서 뉴빌리지 사업을 얘기했었는데 그게 들어있어요. 셋째,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 신속 공급도 아니고 신속 공급 확신 부여입니다. 정부가 지금 굉장히 좀 애가 타는 것 같아요. 넷째, 서울과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등. 마지막으로 주택 공급 여건 개선, 주택 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여러 가지를 정부 차원에서 좀 해소해 주겠다는 내용이겠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 방안이죠.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제도를 좀 개선해서 정비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공공지원과 세제, 금융지원 강화, 규제 완화,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1기 신도시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하기 쉽게 만들어주겠다. 속도가 빨라지고 지원이 많아지고 규제가 적어지면 사업성이 높아지니까 아파트 착공이 이제 많아질 거야, 이런 얘기고요.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 많이 복잡하죠. 중간 과정들을 좀 묶어서 한 번에 진행될 수 있으면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그렇게 해주겠다는 내용.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도 완화시켜주고 동의로 간주할 수 있는 그 범위도 확대해주고, 또 사업을 추진하려면 해당 지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작업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게 토지 등의 소유자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법률에 그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 기타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공공이 좀 깊숙이 관여한다는 내용도 있어요.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관리하거나 중요한 업무를 대행하기 위한 인력으로 지자체에서 공공관리인을 선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좀 의아한 내용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 전반에 걸쳐서 공공이 낀다. 특히 전반적인 관리 체계에 개입한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견문이 좀 짧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대규모 사업에서 공공이 끼었을 때 사업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뭔가 지자체에 계속 보고를 해야 하고 결재를 받아야 또 다음 일을 진행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속도가 늦어져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공공은 사업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만들어주고 최소한의 개입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 진행은 사업 시행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빨라요. 물론 공공이 여러 가지 인허가에 개입해서 추진력을 보여준다면 당연히 속도가 좀 빨라질 수도 있겠지만 위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실무진에서는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사업이 좀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공공이 나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걸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를 파견한다거나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설치한다는 내용, 마감 제의 종류나 수준, 비용, 이런 부분은 입찰에 참여할 때부터 건설사가 상세히 제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세제와 금융 지원에 대한 발표도 들어 있습니다. 구역당 50억 원 이내에서 초기 사업비 일부를 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정비사업 대출 보증 규모를 크게 확대하겠다. 현재는 연간 10조에서 15조 원 사이인데 20조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네요. 또 사업 시행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비가 늘어나면 총 사업비의 60% 한도에서 추가 보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내용. 이렇게 금융 지원에 대한 얘기가 있고 세제 지원도 있습니다. 분양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지자체 조례로 최대 40%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규제 지역은 안 됩니다. 규제 외 지역에서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최대 40%까지 감면해 주겠다. 특이한 것 하나가 눈에 띄는데요.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한다는 겁니다. 마침 제가 주 1회 발행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부동산 상식사전의 이번 주 주제가 주택연금 알아보기였는데요. 주택연금은 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연금 형식으로 받는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소유자는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고요. 사망 후에는 배우자까지 사망 후에는 공사에서 해당 주택을 처분한 다음에 남은 돈이 있으면 상속 자녀에게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한 경우에는 연금의 일정 한도 내에서 인출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연금이지 실제로 깊이 들여다보면 이 주택연금은 대출의 한 형태거든요.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받는 그 주택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속한다면 분담금 목적으로도 인출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 후에 쓸 현금을 많이 쌓아놓지 않았어요. 주택 하나 딸랑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수입이 없기 때문에 대출도 어렵고 재건축에 들어가면 현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오해인데 정책을 상당히 세부적으로 체크한 후에 발표했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기타 정비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법적 상한 기준에서 추가 허용해 준다는데요. 이거는 영구적인 게 아니라 3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는 겁니다. 또 건축물 높이 제한과 공원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준다는 내용도 있고요. 이건 많은 분들이 좀 놀라실 것 같은데요. 재건축 부담금 제도 폐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이번 발표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재건축 사업성을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요소 중 하나인데요. 이건 시행령을 고치면 되는 게 아니라 법률 자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에요.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는 하지만 현재 국회의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폐지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기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하고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을 8월부터 바로 공개하겠다는 내용, 11월에 선도지구를 선정해서 발표하고 매년 일정한 물량을 계속 선정해서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 올 11월에 처음 지정되는 선도지구는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6개 지자체, 부산, 인천, 대전, 수원, 용인, 안산 등 이 지자체의 관내에 있는 노후 계획 도시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도 아니고 수립하겠다도 아니고 수립에 착수하겠다. 이거 좀 말장난 같은데 이렇게 다 갖다 붙여서 뭐가 좀 많아 보이게 하는 건 좀 보기 안 좋죠. 하여간 노후 계획 도시 기본 계획 수립에 착수하겠다. 자,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두 번째 큰 줄기입니다.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세부적으로 5가지 추진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데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첫 번째와 5번째예요. 첫 번째는 아예 매입 임대를 왕창 늘리겠다는 것이고, 5번째도 사실상은요, 매입 임대를 왕창 늘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부 자료에도 보시면 비아파트 공공주택을 전월세로 무제한 공급한다. 비아파트를 무제한으로 매입한다. 신축 매입 총괄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건 무조건 반대입니다. 이거는 주택 공급업자들한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요. 몇 년 전에도 나라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를 늘린다는 명목으로 매입임대주택 숫자를 엄청나게 늘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수도권에서는 짓기만 하면 무조건 팔렸어요. LH가 무조건 사들였기 때문에 건축업자들이 땅을 사들여서 다가구나 다세대를 빨리 짓는 것에만 혈안이 되었지 실제로는 품질이 떨어진 주택들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게 불과 2, 3년 전이에요. 그 주택들이 아직까지 신축급이라는 설명으로 공급되는 중이죠. 국민들에게 주택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것은 좋은데 무제한 공급, 무제한 매입, 신축 매입 전담 조직 신설
보도자료에 꼭 이런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하면 여기저기서 빌라 착공이 시작되겠죠. 무조건 대량으로 매입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물론 철저한 품질 점검을 통해서 양질의 신축 매입 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는 말은 있지만 과거에는 안 그랬냐고요. 위에서는 그랬지만 밑에 있는 일선에서는 할당량을 채워야 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매입했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윗선에서 난리치니까. 주택을 정부 주도로 공급한다는 것도 사실 신중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 공급 방식을 무제한 매입을 통해서 하겠다. 무제한 매입해서 전월세를 무제한 공급하겠다. 그게 안 되면 이번 보도자료는 말장난인 건데 저는 오히려 그게 진짜 될까봐 걱정이 되네요. 하여간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단어를 꼭 사용했어야 했는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현재 정부가 느끼는 다급함도 이해는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여하튼 보도자료에는 신축 매입 활성화 지원 3종 세트라고 표현했는데요. 민간법인이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구축주택을 사가지고 멸실한 다음에 신축을 해야겠죠. 이때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기본세율로 적용해 주겠다. 그 대상을 확대해 주겠다. 이런 내용을 비롯해서 매입 임대주택 공급용 건축을 좀 독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아파트를 포함한 매입 임대주택 중에서 일정 물량을 분양 전환형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일단 임대로 살다가 임차인이 원하면 그 임차인에게 분양해서 소유권을 아예 넘겨주는 형태, 이런 형태도 일부 도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타 6년 단기 임대 도입을 통해서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로 연장한다. 임대형 기숙사, 새로 신설된 공유주택이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주겠다.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 시에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그 기간을 2027년으로 확대해주겠다. 기축 소형주택을 27년까지 구입해서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면 세제 산정 시에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겠다. 그러니까 2027년까지 신축이건 기축이건 많이 사서 많이 임대해라. 이 부분은 공급 대책인 건 맞아요. 하지만 주택가격을 좀 상승시킬 요인도 있는 양날의 검 같은 대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뉴빌리지 사업. 지난주 부동산 헤드라인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노후된 주거지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국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를 지원한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들어있는데요.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쭉 읽어봤는데 뭐가 정해진 내용이라기보다는 정부에서 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강구하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불안감을 좀 덜 가져도 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주택을 공급하는 건축업자가 아니라면 굳이 살펴볼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월 8일에 발표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꽤 반가운 내용도 있고 좀 놀라운 내용도 있고 반대로 아주 우려스러운 내용도 있었어요. 전체적인 느낌으로는 정부의 다급함이 좀 그대로 드러나는 발표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특히 서울 대부분은 전 고점을 이미 넘어섰거나 전 고점에 거의 도달했죠. 주택 거래량이 빠르게 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계속 높은 수치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대책은 좀 다급하게 나온 감이 있는데요. 좀 더 보완이 되어서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고요. 특히 공공임대를 늘리는 것도 좋고 매입임대를 늘리는 것도 좋은데 주택의 양에 치중하다가 잘못하면 질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질 좋은 주택의 양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 정부에서 이 점 심각하게 좀 숙고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